제가 주변을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직장을 그만두고 자유가 되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아마 지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무자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더 힘들다, 더 외롭다, 그리고 정말 지옥 같다는 거였어요. 직장 생활 힘들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하고 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랑 만나고 주말에 겨우 쉬고 일요일 저녁 되면 죽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직장을 그만두면 다 해결되고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은 괜찮아요. 한 두 달? 사람마다 차이는 있거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그럭저럭 뭐 괜찮은데,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마음이 편한 그 기간이 여러분이 지금 실제로 필요했던 휴식 기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한 두 달 동안 아무 생각 안 들고 좀 편하다. 그분은 이미 60일 정도는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세 달까지도 정말 마음이 편하다. 그분은 한 세 달은 쉬었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있고 힘든지는 아마 그런 기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건데,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렵겠죠. 아마 한국처럼 장기간 휴가가 어려운 곳도 없지 않을까. 사람이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심하죠. 빽빽하긴 한데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오늘 주제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데, 연관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없을까? 왜 이렇게 의욕이 넘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정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도 딱 그런 시기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도합시켜서 방법을 찾아냈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가기 싫고 임장도 가기 싫고 부동산 매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잖아요. 무서우니까 하기 싫고 내 집 마련도 미루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그거 참 이상하다. 나는 회사 일이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뭐 시키는 건 다 했는데 주말에도 나오고 정말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도 일하고 이랬는데 왜 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싫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는 그게 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꾸 TV 보거나 주변에 난 이 일이 너무 재밌다, 난 내 일을 사랑해, 난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제 인생의 이 짧은 경험상 극소수입니다. 자기가 하기만 해도 즐거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걸 제발 여러분한테 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주입시키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좋아하는 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주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좋아하게 돼 있고요. 타고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간접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는 다 모르겠지만,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왜 저는 과거에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을까요?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정답이 거의 나왔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죠. 의무감. 내가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세뇌 교육 받은 거, 시키는 일을 잘하고 하루를 보내면 알차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 인생이 허무하세요? 초반에 허무하지 않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도 자랑해 주시고 허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져요. 이게 인생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직장 생활은 나중에 허무해요. 근데 초반에 왜 허무하지 않을까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는 일을 어떻게든 해서 하루를 바쁘게 보내면 잘 살았다, 날 잘 지내고 있다, 퇴근하는 길에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속임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회사에 대한 거는.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열심히 했는가? 그쵸? 강제, 의무감이에요. 강제와 의무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본성을 깨기 위해서 학교에서 옛날에 체벌도 하고 야자도 강제로 시키고 대학도 억지로 보내는 거. 여러분 공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러잖아요. 난 공부랑 안 맞아. 너는 잘 맞잖아. 난 이거 하기 싫어서 안 되겠어. 다 하기 싫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진짜 극소수예요. 그냥 핑계예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경쟁 과제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야구를 되게 못하는데 제 인생의 승부를 야구로 하자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요. 포기하거나 야구를 해야만 하는데, 한국 사회는 국영수라는 것을 이 야구와 대조하자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네가 좋던 싫던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타고난 애들이 항상 극소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공부가 잘 맞아요. 그리고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공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껴있는 2명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과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어떤 걸까요? 정답이죠. 우리는 10명 중에 6명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감과 강제감을 부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까지 일하고 그날 계속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똑같은 행위는 뭐냐? 하루를 비우세요. 하루를 비우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날은 뭐하고 이날은 뭐하고 이날은 뭐하고. 만들기 힘드시다고요? 어떻게든 하나씩이라도 만드세요. 조금씩이라도. 다른 방법 따윈 없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되냐고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됩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아직도 믿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듣기 달콤하시죠? 듣기 달콤하시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수능 대박 나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모두가 대박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곧이곧대로 좋게 듣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상 예절상 있는 문제이지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란 말이에요. 제 말은 똑같아요. 다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는 해보시라고요. 하루 나를 비우시고 집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할 일을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적으세요. 그리고 강제력, 의무감을 부여해서 그걸 꼬박꼬박 해야 돼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은 그 생활을 하면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월급을 안 줘요. 이거는 나중에 하다 보면 나중에 돈이 생기는 일이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이거 외엔 별 방법이 없어요. 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맞아요. 무책임한 거 맞는데 저는 제 경험담만 말씀을 드려요. 책에서 읽은 얘기 제가 뭐 안다는 듯이 얘기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과가 없으면은 제 경험상 내가 간절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내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뭐 회사 생활은 하겠죠. 어쨌건. 근데 회사 생활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를 강제적으로 빼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상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일상생활이 맞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분들은 이렇게 살다가 가시면 돼요. 맞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생계가 흔들리거나 엄마 아빠나 뭐 가족들이 가만두질 않죠. 그러면 생계가 휘둘리면서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한국 사회거든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동기가 생겨요. 그 동기가 생기면은 내가 직접 계획을 세우든가 회사에 들어가서 강제 계획을 받으면 돼요. 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책에 써져 있는 건 하루를 빼서 이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 때 할 수 있는 게 걷기나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있기나 푸시업이나 이렇게 신체가 뭔가 하고 싶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뭔가 하고 싶도록 심리를 이렇게 북돋아 준 다음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계획을 세워본 다음에 강제로 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자금적으로 딸린다. 그러면 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이 계획을 받는 게 좋다. 그러면 회사 생활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스스로 다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회사 생활 할 때보다 편하게 살지 말자. 나는 편하게 살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다.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고 빡시고 더 진취적으로 살자. 더 힘들게 살되 이 생활과 벗어나자. 무슨 말이냐면 내 하루의 일상생활의 계획을 내가 세우자. 그리고 내가 실행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제가 뭐가 너무 좋고 막 재밌어서 하루하루 막 웃으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큰 착각이세요. 어떤 거냐면 계획을 세우고 정말 강제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회사 생활보다 나아요. 왜냐면 누가 뭐라 하진 않아요.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제가 책임지면 돼요. 월급도 안 나와요. 굶어 죽는 수도 있어요. 더 간절해져요. 근데 저는 매주든 매주가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든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기면 저는 막다른 골목인 거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의 원칙을 어긴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벌칙을 줬어요. 하루에서 이틀을 굶든가 아니면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뭐 뛰게 하든가 걷게 하든가 스스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계획을 세울 의지조차 없으면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든 뭔가 기초적인 걸 하셔야 돼요. 그것조차 싫으면 그대로 시간이 흘러갈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구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일반 가정이라면 이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면 아마 생계가 위협을 받든 누군가 자극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지? 난 안 되려나? 난 실패인가? 괴롭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시간을 낭비하시는데 그럴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나아요.
운동을 하면서 결국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시간을 빼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순간 조금씩 조금씩 시스템이 갖춰질 거예요. 결정하기 싫으면 아침에 오늘 할 일이라도 결정하면 돼요. 근데 좀 어렵거든요. 오늘 할 일 말고 한 일주일 정도는 정하면 좋아요. 되게 사소한 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와중에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시간이 쭉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하는 건 없어요. 새해 계획을 그래서 세우라는 건데, 저희가 새해 계획을 왜 싫어하냐면 너무 길어요. 1년짜리 계획은 잘 세우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1년짜리 계획은 제가 얘기했던 일주일 단위 계획을 세워본 사람, 하루 이틀 단위 계획을 세워본 사람만 자기가 뭐가 가능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계획은 자기가 자기 시간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지키기 좀 어려워. 해보시면은 내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내가 주체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정상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신체와 심리를 회복시키고 강제로 할 수 있는 계획과 어떤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표를 만드신 다음에 꾸역꾸역 강제로 하세요. 그리고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미가 붙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예요. 즐겁게 해라,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해보세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해보십시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즐겨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내가 잘하게 되고 내가 성과가 나오면, 내 마음대로 되면 재밌어 해요. 즐기게 됩니다. 즐기기 전까진 고통이 따라올 뿐이에요.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그랬잖아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동의할 수 없다고. 어떻게 즐겨요? 그 힘든 걸. 남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약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듣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책상에 앉는 그날까지 스스로를 조금 더 회복을 시켜보세요. 그게 첫 단계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다 위로 올라와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